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2026년 변화하는 유튜브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저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 시청을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든 자료는요, 인터넷에 있는 최신 자료들,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 그리고 그 자료를 토대로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유튜버들이 자기의 의견을 발표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정리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AI한테 이런 부탁을 했어요. PPT를 만들 건데 어려운 말이라든지 이런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쉽게 풀이를 해서 중학생이 알아들을 정도로 쉽게 만들어줘 라고 요구를 했더니 타이틀마저 평범한 중학생에서 100만 유튜버가 되기 위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거는 중학생을 위한 컨텐츠는 아닌데 쉽게 설명하려고 도움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2026년 유튜브의 게임의 법칙이 바뀐다. 자, 어떤 부분이 바뀌었느냐? 과거에는 이랬고 미래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미 바뀌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AI로 그냥 딸깍해서 만드는 영상들, 인간의 창의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영상들은 이미 그 채널을 날리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AI는요, 딸깍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AI는 내가 아직까지 잘 못하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조수 혹은 팀메이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가 포토샵을 잘 못하는데 지금 내가 컨텐츠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포토샵이라든지 뭔가를 해야 된다. 그걸 배울 시간들이 사실은 뭐 기회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AI가 발전을 했어요. 이제는 포토샵을 배우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굳이 포토샵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토샵 대신에 AI가 그 역할을 한다. 그거를 우리는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이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와이파이 7세대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하는 시대가 아니라 곧 VR의 세계까지 열리게 될 것이다. 2026년도에는 판도가 좀 바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루들이 그런 얘기를 해오고 있는 거죠. 자, 이때까지의 성공 공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방식들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때까지 이 구독자 수라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해왔습니다. 구독자 수가 하나의 권력의 상징처럼 됐고, 구독자 수가 많으면 조회수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보는 채널, 특히 100만 이상 넘어가는 채널들을 보시면요, 구독자 100만인데 조회수가 100만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뭐 잘 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자보다 훨씬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독자가 이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장표에도 나와 있듯이 VSAT, 즉 시청자 만족도,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AI가 다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제미나이 혹은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도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구독자 수가 많고 초기 영상의 사람들의 반응 정도라든지 이런 걸 살펴본 다음에 이거 재밌는 영상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한테 더 많이 노출시켜 줬다면 이제는요, 구독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가 이 영상을 끊지 않고 얼마나 길게 오랫동안 끝까지 다 봐줬느냐를 토대로,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기거나 혹은 그 채널의 다른 영상을 또 봐주는 이런 구독자의 만족도 내지는 충성도라는 개념을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컨텐츠의 질을 높여야 된다. 영화급 혹은 아주 잘 만든 드라마급으로 몰입도도 있고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제 도태된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AI로 딸깍하는 영상들, 여러분들 처음에는 신기했죠. 근데 이 신기함도 자주 맞닥뜨리면, 그리고 비슷한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 이미 신기함, 신선함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미 우리는 신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딸깍 영상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제 개인의 니즈에 딱딱딱 맞춰서 내가 원하는 거, 이 사람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볼 수 있겠다 싶은 것들만 내 앞에 노출시켜 주고요, 내가 구독을 해놨다고 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많이 봤다고 해서 내 앞에 그걸 던져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취향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취향이 아닌 것들을 계속 유튜브가 푸시를 해버린다면 나는 더 이상 유튜브에서 볼 가치를 잃는 겁니다. 자, 유튜브의 경쟁 상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대량의 비용을 들여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넷플릭스, 디즈니 이런 OTT 시장들이 아주 강력한 유튜브의 경쟁자입니다. 자, 지금 현 시점에 넷플릭스를 켜보면 가장 핫한 게 뭐죠? 흑백요리사죠. 흑백요리사 시즌2. 자, 조금 있으면 이제 결말이 날 건데 저도 아주 즐겨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 흑백요리사가 보여주는 그 시청에 대한 만족도, 컨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그만큼 내주는 유튜브가 있느냐, 그렇게 많은 자본력이 들어간 컨텐츠를 일반 유튜버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미스터 비스트 정도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유튜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에 허접하고 잘 못 만든 데이터만 차지하는 그런 딸깍 AI 영상들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마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많은 내 구독자 100만 명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한 컨텐츠가 아니라 아주 니치하게 주제를 딱 잡고 그거를 꼭 볼 사람들한테 타겟팅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끝까지 보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알고리즘이 더 많이 뿌려준다라는 얘기죠. 자, 나만 아는 마이크로 니치. 자, 이 마이크로 니치라는 말이 뭘까 생각해 보시면 니치는 이 좁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크로 더 좁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캠핑에 대한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 파파스 캠핑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웃도어 취미 시장 중에서 캠핑이라는 분야가 파이가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좁은 분야예요. 자, 아웃도어 러닝도 있고 백패킹, 뭐 낚시, 골프, 등산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캠핑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파이가 좁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컨텐츠를 즐기는 시청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캠핑 영상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층이 있을 것이고 장비에 대한 리뷰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장비에 대한 리뷰 중에서 어떤 분들은 화로대 영상만 쳐다보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니치하게 여러 가지 방만한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딱 나는 이거는 무조건 화로대, 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 영상은 꼭 보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AI가 콘텐츠를 대량으로 평범하게 팡팡팡팡 찍어내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건 모두를 위한 거로 출발을 했어요. 누구나 봐도 괜찮겠다 싶은 컨텐츠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게 안 통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컨텐츠가 될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자, 아주 사람들한테 니치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요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분야인데 요리라는 큰 분야 안에서도 이런 것들 법대생만을 위한 자취요리, 뭐 10분 만에 끝나는 자취요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요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가는 단어 자체가 식단이라는 단어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옛날에 검색 시장에서도 얘를 우리가 롱테일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해운대 맛집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뭘까요? 해운대에 지금 있거나 해운대에 가야 될 예정인데 맛집은 그냥 음식점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자, 해운대 가서 밥 먹을 일이 있는 사람들이 네이버를 켜서 뭔가를 검색합니다. 해운대 맛집이라고 쳐요. 자, 그러면 해운대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글들이 쫙 나오겠죠. 그 키워드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것들이 쫙 나올 겁니다. 그럼 선택지를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던져놓는 겁니다. 몇십 개가 뜰 거예요. 몇백 개가 뜨겠죠. 원 페이지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그래서 최상단에 노출되기 위한 상위 노출 전략으로 뭐 키워드 검색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했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인간이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근데 클릭을 했는데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 더 검색을 디테일하게 하는 사람들은 추가를 더합니다. 자, 해운대 맛집이란 단어에 추가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찾습니다. 한식, 중식, 양식, 돈가스집, 분식집 이런 것들을 넣어요. 그러면 해운대 분식 맛집, 떡볶이 맛집이라고 키워드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제외해버리죠. 키워드가 떡볶이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이 떡볶이 집을 가기는 갈 건데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자가 운전을 해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차할 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주차장을 따로 찾고 떡볶이집을
따로 찾을 수도 있겠지만 떡볶이 맛집, 해운대 떡볶이 맛집에다가 주차장이라는 키워드까지 넣을 겁니다. 두세 개가 나오면 클릭을 해보겠죠. 근데 글을 쭉 보니까 주차장도 있고 다 있어. 그러면 그 집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두를 만족시키지 않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원하는 것만 대령하는 그런 컨텐츠만 이제 찾아준다라는 겁니다. 요리 채널인데 여러 가지 방만한 요리 막 해요. 지금은 시즌이 무슨 시즌? 김장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요리 채널에 보면 굉장히 많이 김장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브이로그 채널에서도 김장을 다룹니다. 캠핑 채널에서도 김장을 다루고 있어요. 이 모두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겠다. 나 김장이라는 주제 가지고 다 끌어들이겠다라는 심보로 만든 거죠. 그러면 이걸 누가 보느냐? 안 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컨텐츠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법대생을 위한 10분 자취식단.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할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유튜브에서 봐왔던 각종 컨텐츠들이 내가 로그인을 하고 본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취향의 컨텐츠를 보고 있고 평소 때 뭘 봤던지 알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법대생이었다면 그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살펴봤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법 쪽으로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거기 플러스해서 내가 공부하는 뭔가 자격증이라든지 무슨 민법, 상법 이런 데 대한 컨텐츠를 좀 살펴봤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교육 쪽에 또 있거나 이 사람은 학생이구나, 교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을 특정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봤던 컨텐츠를 집대성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컨텐츠를 즐겨보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미 파악, 조사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어떤 컨텐츠를 보여줘야 될까? 이 사람이 지금 요리를 최근에 좀 찾아봤다. 그러면 일반적인 요리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스타일의 영상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니치한 정보를 유튜브가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딱 맞는 맞춤식 컨텐츠를 제공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맞춤식 컨텐츠를 제공하는 채널들의 영상들이 이 사람한테 노출이 됩니다. 자, 이 영상을 이 사람이 하나 봤어요. 내 평소 때 집에서 자주 밥을 해 먹는데 시간도 별로 없는데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없을까라는 니즈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채널은 그런 것들만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주제를 정해놓고 컨텐츠를 만들면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뿌려준다라는 겁니다. 옛날처럼 그냥 다 뿌린다라는 개념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 할 거니까 자, 어떤 것들을 내가 해야 될까?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나의 어떤 장단점을 발휘할 수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까? 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한 번씩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겪었던 특별한 경험, 여기서 키워드가요. 경험이에요, 경험. 특별한 경험은 인간만이 할 수 있고 AI가 만들어낼 수 없는 주제입니다. 내가 겪은 경험, 그리고 나만 가진 어떤 재능,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좋아야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다 보면 여러분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니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니치를 가지고 내가 지식은 AI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니까 사전에 공부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지식 플러스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을 거잖아요. 그 경험을 섞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AI로서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나만 가지고 있는 무기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또 저의 예를 들면 저는 캠핑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의 성향과 취향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도를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 화면이 예쁜 마치 영화 같은 그런 컨텐츠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잘 하지도 못하고 내 성향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장점이 뭔가를 좀 찾아보니까 내가 하는 원래 일이 말을 하는 거고 뭔가 자료를 분석을 하고 내 지식을 더해서 이걸 다시 컨텐츠화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걸 난 잘하는 사람이었네. 이걸 내가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캠핑이라는 분야하고 접목을 했더니 캠핑에 대한 꿀팁이라든지 장비 사용법이라든지 리뷰라든지 뭔가 남들한테 찬찬히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는 나는 어울리겠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계속 그쪽으로 쭉 해오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영상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시간 많이 걸리는 브이로그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짧은 시간 내에 촬영을 할 수가 있고 편집도 그만큼 짧아지고 남들은 일주일에 하나 올릴 때 저는 하루에 한 번 올릴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방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은 그냥 편안히 틀어놓고 영상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정보에 대해서 전문가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컨텐츠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만 제 영상을 봅니다. 그래서 영상의 평균 조회수는 높지는 않지만 제가 리뷰를 했던 컨텐츠들이 아주 잘 팔립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구매 전환이라고 하죠. 구매 전환이 잘 일어나니까 광고주들이 제 영상에 뭘 하고 싶겠습니까? 맞습니다. 협찬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저는 조회수 수익도 있지만 조회수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광고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신만 잘 할 수 있는, 나만 잘 할 수 있는 니치가 뭔지를 찾아보면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하고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인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나하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풀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이 사람의 어떤 제스처, 말투, 애티튜드, 영상을 만드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주제라고 하지만 다른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어디서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느냐 하면 흑백 요리사, 흑과 백 한쪽이 완전히 날아가는 그런 경연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음식의 소재가 같기 때문에 비슷한 음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다른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바네사 로우라는 아주 유튜브에서 유명한 구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회수가 잘 터지는 이런 영상에는 4가지 공식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게 확 바뀌는 건 아니고요. 2026년도부터 바뀌어버린 유튜브 알고리즘에서는요.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일단 첫 번째 훅.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상 초반에 지리하게 끌면 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훅이란 게 뭐냐 그러면 어그로가 아니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원동력, 폭발제라는 건데 3초 안에 이 영상을 계속 볼 수 있게 시선을 끌어야 됩니다. 틀자 말자 지루하면 안 된다는 거죠. 틀자 말자 내가 이 영상을 누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영상이 너의 어떤 문제점, 너의 어떤 지루함, 무언가 이 영상을 클릭했을 때의 이유를 해소를 해줄 거다라는 게 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 앞으로 뭘 할 겁니다. 계속 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걸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고재영이라는 채널에서 여러분들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즐겨보는 채널인데 이 채널은 컨텐츠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공이 들어갑니다. 컨텐츠 하나 만들 때 최소 일주일, 길게는 한 달까지 촬영 기간이 잡혀 있어요. 그걸 다 편집을 하고 또 올리려고 하면 텀이 되게 길겠죠. 그렇지만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구독자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빵빵 터트리는 아주 최근에 핫한 채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어떤 챌린지 이런 영상을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들어간 만큼 또 결과물은 잘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잘 나올 수 있느냐? 아닐 겁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영상을 만드는 방식, 애티튜드, 그 사람의 외모, 말투 모든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핵심 두 번째예요. 자,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 여기는 꿀팁이라고 얘기가 됐지만 영상에서 말하는 핵심 부분들이 앞으로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두괄식 구성이라고 해요. 기승전결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부분을 앞으로 배치를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럼 앞에 중요한 얘기 다 해버렸으면 뒤에 거 안 보는 거 아니냐? 아니죠. 뒤에는 좀 더 자세하게 찬찬히 컨텐츠를 풀어나가면 되니까 더 길게 볼 수 있는 흡입력을 앞에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결. 이 연결이 참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이 브릿지라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롱폼 영상을 만들어요. 최소 15분 이상 되는. 그러면 이 영상은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겠죠. 근데 이 영상을 던지면 파급력이 처음에 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상의 일부 중에서 이런 훅 부분이라든지 재밌는 핵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조각을 꺼내요.
그래서 다시 얘를 숏폼으로 재편집을 합니다. 자, 숏폼을 등록을 시키면 숏폼은 파급력이 크잖아요, 그죠? 많이 퍼지죠. 그런데 숏폼 안에는 롱폼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롱폼을 만들고 그걸 숏폼으로 쪼개서 올려놓고 연결을 다 시키는 구조, 브릿지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유입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상을 한 편 한 편 단편으로 만들지 말고 시리즈물로 만들라는 거예요. 얘 다음에 얘 각각의 얘기도 담고 있지만 서로 연결되는 느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제일 잘하고 있는 컨텐츠가 누구냐? 네, 바로 여행하는 유튜버들이에요. 세계에 여행하는 유튜버들, 막 곽튜브라든지 빠니보틀, 많은 분들이 시도를 했고 또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만의 어떤 세계관 안에서 이어지는 컨텐츠, 각각 봐도 재밌는데 다 연결돼 버리는. 곽튜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스타트를 끊고 곽튜브가 빵 터지게 되었을 때에 그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어몽과 오리뽀라는 아저씨들이 있는데 그 아저씨들과 연관된 컨텐츠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이 이제 형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잘된 케이스가 있으니까 분석할 수 있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잘된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을 시켰고 컨텐츠가 하나하나 낱개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큰 덩어리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까?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관계, 이 릴레이션십은요, 시청자와 이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 간에 주고받고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슈퍼챗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 안에는 이런 기능들도 예전에는 뭐 구독자가 뭐 1000 이상 이런 식으로 조건이 좀 달렸는데 그 조건들이 되게 완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500명만 넘으면 이런 슈퍼챗 기능 같은 거 다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들하고 라이브를 자주 해서 서로 소통을 자주 해라 라는 게 이제 앞으로 바뀌는 유튜브의 어떤 터지는 공식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지금까지 얘기는 알겠는데 두루뭉술한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채널,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유사한 채널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훅을 만들고 어떻게 핵심을 잘 전달하고 있고 그리고 쇼츠는 어떻게 만들고 있고 롱폼하고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라이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따라 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답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컨텐츠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 4개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완벽한 훅을 만드는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 SPARK라고 해서 스파크 훅이라고 해요. 번쩍번쩍 스파크. 자, 이 스파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영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확히 짚어주기. 이게 제목부터 드러난다고 했죠. 그죠? 스페시픽. 굉장히 특별한 거 딱 지정해서 누구를 위한 영상이다. 방만한 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블럼. 자, 이 시청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건지 이거를 한 번에 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훅으로 쓸 수 있는 거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A, 상상 이상의 엄청난 결과를 약속하기. 뭐 고재영 채널의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될까?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R, 리저트. 얻게 될 결과를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기.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서 많이 썼느냐 하면 돈을 다루는 채널들. 자, 지금부터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한 달 동안 얘를 투자를 하고 굴릴 건데 뭐 코인을 할 건데 결과가 이랬어요. 뭐 1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됐다 10배로 뻥튀기가 됐잖아요, 그죠? 그걸 그냥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뒤에 이어지는 다음 과정들이 되게 궁금할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돈을 10배로 굴렸는지가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훅에 들어가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훅이라는 거에서 좀 이해가 됐나요? 이 범위 내에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쇼츠하고 롱폼.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자, 쇼츠는 예고편에 해당하는 거고 롱폼은 본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쇼츠만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롱폼만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롱폼에서 일부를 떼서 쇼츠를 만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유튜브가 나오기 전 무렵쯤에 우리는 영화를 많이 봤죠. 자, 영화를 여러분들이 TV나
혹은 포스터, 신문 등에서 예고편 같은 걸 아마 봤을 겁니다. 예고편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와, 이거 재밌겠다. 영상에서, 본편에서 제일 재미있고 자극적인 부분들을 뽑아놨기 때문이죠. 궁금증도 또 일으켜요. 그래서 예고편을 본 다음에 본 영화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본편에 있는 일부를 그냥 툭툭툭 잘라서 편집을 해서 예고편을 만든 게 아니죠. 예고편을 위한 영상을 따로 만든 겁니다. 자막도 들어가고 나레이션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만들어요. 쇼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귀찮으니까 롱폼 찍어놓고 그 중에서 일부 또 따닥 떼가지고 예고편을 만든다, 이 개념이 아니라 롱폼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 쇼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쇼츠는 롱폼과 함께 만드는 겁니다. 한 두세 편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물론 촬영 소스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롱폼을 찍었을 때 영상을 쇼츠로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포맷 자체도 변화는 되겠죠. 화면상으로 길게 잘랐을 수 있는 장면들을 잘 선택을 해서 재미있을 만한 부분들을 따다닥 잘라서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쇼츠를 본 다음에 밑에 보면 연결하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걸 누를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롱폼으로 이어지면 시청자가 기대감을 이미 가지고 스타트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계속 봐줄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자, 쇼츠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쇼츠는요, 매일 900억 회, 인류가 7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에 뭐 10배를 넘어가는 숫자가 이미 쇼츠를 계속 본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긴 합니다. 자, 이거를 유튜브에서는요, 엔진이라고 해요. 본편을 발견하기 위한 수많은 예고편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다르게 설명을 하면 예고편만 뿌려놓고 본편은 없다, 이게 뭐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AI로 만드는 대부분의 영상들은 짧게 만들죠.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AI로 뭐 15분씩 이상 되는 긴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정도까지 긴 영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아주 고전적인 유튜브 방식, 카메라 들고 나와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방식을 썼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책상머리 앞에 앉아가지고 딸깍해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노력들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쇼츠는 조회수는 터지니까 2025년까지는 계속 쇼츠를 만들어 왔어요. 그것도 AI로 딸깍딸깍 하면서 자동화까지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질리기 시작하고 유튜브 내에서도 사실 이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라고 판단을 안 하는 겁니다. 본편이 있어야지 이게 올바른 구조 아니냐라고 내부적으로 우리 바꿔야겠다라고 판단한 부분이에요. 롱폼만 계속했던 분들도 쇼츠는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쇼츠는요, 유튜브에 공짜로 뿌릴 수 있는 그냥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내가 영상을 조금만 더 손질해서 만들면 무료로 광고를 막 뿌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 영상으로 유입될 수 있게. 쇼츠가 롱폼보다 훨씬 더 많이 퍼뜨려 주니까 효과는 분명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롱폼, 우리가 뭐 이제 본편이라고 하잖아요. 영상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쇼츠는 뭐 지하철 기다리다가 버스 기다리다가 그냥 슥슥슥 넘기면서 보는 이런 개념들이잖아요. 재미없으면 바로바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롱폼은 뭔가 마음에 드는 게 딱 있으면 이걸 보기 위해서 각 잡고 봅니다. 영상을 볼 마음을 준비를 하고 본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영상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찐으로 노력을 해서 사람들이 재밌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과거로 좀 돌아가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유튜브의 르네상스라고 표현을 한번 했었어요. 과거로 회귀를 하자. 그 좋았던 시절, 날것의 시절,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정말 캐릭터가 넘치는 그 시절로 돌아가자라고 유튜브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어떤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서 한 얘기예요. 리프트 전략이라고 하는데, 연결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롱폼 영상을 제작을 하고 굉장히 고품질로요. 화질도 좋아야 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보는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거실에서 가족들하고 함께 보는 또 시대, 큰 화면으로 보는 영상을 보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죠. TV로 유튜브를 보는 비율들이 훨씬 더 옛날보다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4K 영상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막이나 이런 것들도 영화관에서 보는 것처럼 고딕체로 큼직하게 막 들어가 있어야 되고, 썸네일 자체도 막 포스터의 느낌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이 뭘까? 그 부분을 이용해서 쇼츠로 발행을 한다. 그리고 얘를 연결을 해야 된다. 앞에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유튜브에서는 리프트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공간이 이제 모니터 앞에서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보는 시대, 물론 계속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하겠지만 점점 사람들이 유튜브를 OTT처럼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재밌는 거 한번 볼까? 오늘 고재영에서 새로운 거 올라왔다고 스마트폰에서 쇼츠가 떴던데 요거 집에 가서 봐야겠다.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같은 계정을 쓰니까. 유튜브 쇼츠 막 보다가 여기서 고재영 새로운 거 올라왔네. 클릭을 해요. 그럼 본편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요거를 큰 모니터에서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일단 멈춰놔요. 자, 집에 멈춰온 다음에 퇴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유튜브를 딱 키잖아요. 그죠? 스마트 TV로.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방금까지 시청했던 것들이 밑에 떠 있잖아요. 바로 눌러서 보는 거죠. 그래서 다 연결돼 있습니다. 내가 보던 것들이. 앞으로는 4K를 기준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유튜브에서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고화질로 만들어. 사람들이 거실에서 보잖아. 그거 대비해.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무조건 4K 해상도로 촬영을 하고 편집도 4K로 하고 업로드를 하세요. 저도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폰보다는 제 모니터로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뭐 1080으로 촬영된 영상들을 보면 화면이 화질도 좀 안 좋고 보기가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나오면 좀 화질 때문에 제끼는 경향도 약간 있기는 있어요. 예, 썸네일의 글씨라든지 자막 글씨는 굵게 써라. 멀리서 보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이제 팁이다. 자, 수익 부분에 대해서도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1000명의 구독자를 찍고 총 시청 시간 4,000회인가 4만회인가 하여튼 채우고, 저는 너무 예전에 이제 수익 창출이 돼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허들을 빨리 깨는 게 운일 수도 있고 노력일 수도 있는데, 뭐 주변에 제 아는 사람의 케이스를 좀 보더라도 그냥 운 좋게 영상 2개 올렸는데 바로 터진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2년째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독자 수 500명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절박함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노력을 좀 덜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유튜브가 외면하진 않습니다. 이 사람이 AI로 딸깍하지 않는 이상 노력하는 게 이제 알고리즘이 다 파악한다 했잖아요. 인간이 만들었는지 AI가 만들었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노력이 들어간 컨텐츠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혜택 중에 하나가 YPP라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라고, 이게 이제 수익, 뭐 애드센스 다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포함된 것들이 여러분들 슈퍼챗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보면 채팅을 하다가 이제 돈 쏴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댓글에다가 남겨주는 기능들도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는 500구독자만 달성하더라도, 반띵이나 날라갔잖아요. 그죠? 500명만 달성하더라도 팬펀딩, 슈퍼챗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빨리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조회수에 따른 광고 수익이 아니라 내가 만든 채널에 나의 찐 팬들하고 소통을 계속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영상을 만들어서 그냥 올리고 댓글 달리면 답변 단다, 이 정도는 아주 소극적인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근데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정해놓고 매주 뭐 무슨 요일에 어떤 시간에는 구독자가 1명이 보든 2명이 보든 무조건 나는 라이브를 하겠다라고 내 구독자들하고 계속 라이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라이브 하는 동안에는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슈퍼챗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주제에 대한 것들, 이게 이제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내가 유튜브로부터 돈을 받는 게 아니죠. 그죠? 광고주가 유튜브한테 광고비를 지불을 하고 사람들의 영상의 처음과 끝 사이사이에 광고를 집어넣습니다. 배너 광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영상 중간에 그냥 새로운 영상이 나오면서 광고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돈을 조회수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 구독자 수가 1000명 달성하고 시청시간 달성했으면 애드센스를 걸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고, 그걸로 이제 돈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구독자가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따라서 이게 광고료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걸 또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캠핑 유튜버,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경우는 제가 잘 아는 분야라서 이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자, 캠핑 유튜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1등 찍는 사람이 뭐 200만 이제 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만을 찍었던 사람들이
꾸준하게 성장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급격하게 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알고리즘으로 개탄 케이스잖아요. 그죠? 어떤 특정 컨텐츠가 빵 터진 겁니다.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연찮게 터진 거죠. 그냥 로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알고리즘이 계속 빵빵빵빵빵빵 터지면 실력인 건데 그게 대부분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 캠핑 유튜버들한테는 좀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막 폭설, 그다음 뭐 폭우, 뭐 이런 날 밖에 나가서 약간 고생인 듯 하지만 뭔가 감성이 또 섞여 있고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대리만족이잖아요. 근데 이런 영상들이 해외 유입으로 빵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봤어요. 근데 뭐 말 안 하고 하면 사실은 내가 한국말로 막 떠들면 외국 사람들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 안 하고 그냥 감성 영상을 찍었는데 우연찮게 해외 유입이 빵 들어왔어. 빠바바바방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들이 우중 캠핑 영상 좋아하는구나 하고 비슷한 영상을 몇 번 더 만듭니다. 그런데 예전에 유튜브 알고리즘은 그런 영상들이 계속 만들어진 걸 좋아했어. A라는 영상을 누가 봤다? 그러면 그 A 영상을 본 사람한테 너 비 오는 영상 좋아하는구나. 다른 비 오는 캠핑 영상도 또 봐, 또 봐, 또 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튜버는 나는 비 오는 날 굳이 나가고 싶진 않은데 비만 오면 조회수 잘 나오네, 수익 많이 들어오네 하니까 계속 비 오는 날 나가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들어왔던 유입되었던 그리고 구독자로 바뀐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해외 유입이 많아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캠핑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수의 이 캠핑이라는 주제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작을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좁은 니치한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200만씩 이렇게 터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달성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넘어선 해외에서 이제 유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이자 독이 돼 버리는 거죠. 200만을 찍었으면 평소 때도 그거 한 절반이라도 나와야 될 건데 처음에는 우중 캠핑 계속 올리면 비슷하게 잘 나오다가 이제 그것도 떨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시점까지 가면 이제 비 오는 날 나가서 찍었는데 뭐 20만 나오고 30만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만 나와도 큰 거 아니냐. 근데 예전에 나온 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50% 이상씩 뚝뚝 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돈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 돈이 안 돼요. 왜 돈이 안 되느냐 하면 해외 유입이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뭐 예를 들면 좀 잘 사는 나라들,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요 광고 수익이 셉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예시로 우리나라는 조회수 1당 뭐 예를 들면 한 3원이다. 그러면 일본에서 유입이 들어오면 5원, 미국에서 들어오면 뭐 7원 이런 개념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삼지 말고 아예 해외를 타겟으로 삼아라. 뭐 북미 지역을 삼아라, 유럽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긴 맞아요. 근데 언어가 안 되는 이상 굉장히 힘들죠. 사람들이 말 안 나오는 영상들 이거를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좀 힘들어요. 정말 영상미 그리고 뭐 까는 BGM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잘 맞지 않으면 말이 안 나오는 영상을 꾸준히 봐주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의 제약 때문에 해외 영상을 우리가 많이 못 만드는 겁니다. 해외 타겟으로 하는 거. 근데 같은 언어를 영어 기반을 쓴다 하더라도 이 유입이 우리나라보다 좀 국민소득이 떨어지는 그런 나라들에서 많이 유입이 됐다. 동남아, 파키스탄, 인도 이런 데서 만약에 유입이 막 됐다 그러면 이 광고 수익이 굉장히 낮습니다. 1원 이하로 떨어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회수가 많아봐야 돈이 안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자, 나라마다 다 다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이제 나와 있기는 하지만 돈에 관련된 것들이 광고주들이 돈을 많이 씁니다. 게임 회사가 돈을 많이 쓸 것 같잖아요. 안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뤄요. 게임이란 주제 자체를. 그래서 내가 광고비를 쓰지 않아도 이미 사람들이 그냥 광고를 해주고 있는 꼴이니까 유튜브에 광고비를 쓸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뷰티, 교육, 테크 리뷰, 금융 투자 이쪽으로 넘어갈수록 자, 여기서 돈이 많이 벌린다는 거는 금융 투자, 테크 리뷰 이쪽이 IT 이쪽이 광고주들이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광고비가 비싸요. 이 광고비 CPM이라는 개념은 1000회 노출이 되면 광고가 1000번 나온다. 그러면 내 영상이 1000번 조회수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1000번 기준일 때 광고주가 얼마를 내느냐. 근데 이게 CPM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한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8,000원 정도씩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조회수당 8원이 나오는 거예요. 캠핑 시장이 좁아요. 좁은데 제가 다루고 있는 분야가 리뷰다 보니까 여기에 광고주들이 제법 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을 길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고가 한 두세 개씩 박힐 수 있겠죠. 그러면 광고 수익을 더 얻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영상을 길게 찍든 어떻게 찍든 이 영상을 봐주는 사람들이 해외 유입이 많았어. 그러면 뭐 100만 찍어도 돈이 얼마, 100만 원 뭐 넘게, 뭐 쉽게 얘기하면 한 5배 곱하잖아요. 그죠? 한 100만 원을 찍으면 5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 하는 거죠. 돈이 안 되니까. 점점 꺾이고 있는 게 그러니까 더 자극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기억을 잘 해줘야 됩니다. 아무 주제나 하면 안 돼요. 내가 재밌다고 해서. 내 경험이 게임 위주라고 해서 쉽게 시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기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 내가 돈을 처음부터 노리고 유튜브를 당연히 하는 거니까 이 중에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근데 지식과 경험이 없는데 컨텐츠를 만드는 건 힘들죠.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뭔가 계속 알려주고 정보성, 이게 다 정보성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근데 내가 아이디어가 별로 없다 하면 돈을 못 버는 거를 처음부터 전제하에 깔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테크 리뷰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테크 리뷰 하면 있어 생각나시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법니다. 이쪽에는 광고 수익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협찬도 많이 들어오는 분야. 이게 물건이 있는 분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리뷰 같은 게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주제를 딱 잡을 때 조회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뭔가 현물 같은 게 협찬이 들어오거나 현물 협찬 및 광고료가 얹혀서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잘 살펴보고, 유튜브는 사실 뭐 어떻게 보자면 어떤 수단일 뿐이죠. 돈을 버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주제를 선택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주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고 싶으면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는가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파악을 하고 캠핑 유튜브를 시작을 했지만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캠핑 시장이 광고비를 그렇게 많이 쓰는 시장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행히 뭐 캠핑을 다루고는 있지만 그 안에 캠핑만 끼어들진 않아요. 유사한 것들이 끼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캠핑에는 음식도 다루고 막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끼어드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조회수당 돈이 나오는 거고, 또 저는 이제 제품 협찬이나 이런 것들이 광고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니까 구독자 수가 많지 않아도, 채널의 조회수가 많지 않아도 뭐 운영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전 세계에 있는 아주 유명한 유튜버들이 했던 발표 자료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만든 지금 PPT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먹히는 게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AI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얼굴이 없어요. 지금 저처럼 화면에 내 얼굴 까놓고 막 열심히 떠든다. 이걸 하려면 평소 때 이 속에 많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역사 다큐를 할 거다? 그러면 역사에 대해서 되게 해박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설민석 님 정도는 돼야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내 목소리를 쓰지 않고 나레이션을 써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원고만 잘 만들면 돼요. 이 원고는 AI의 도움을 얻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I 보이스 그리고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해서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 요거를 추천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유튜브의 추천이 아니었고요.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몇 천만씩 찍고 있는 그런 유튜버들이 해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심리 팁. 짧고 흥미로운 심리학 팁들을 쇼츠로 만들어 보세요. 자, 쇼츠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쇼츠로 요거 만들어서 롱폼까지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도시 ASMR, 이건 뭐 브이로그 같은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여행용 컨텐츠에 가까운 건데, 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느냐, 이걸로 이제 돈을 바로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느냐 하면, 폰에서 안 보고 TV로 본다 그랬잖아요. TV는 사실은 틀어놓고 안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약간 액자처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그러니까 화질 좋은 4K로 담은 이런 것들이 딱 돈이 된다. 뭐 브이로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찍을 때는 그냥 제 생각은 좀 이래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막 떠드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거실에 틀어놓긴 틀어놨는데 안 봐도 되지만 그냥 틀어놓는 액자 같은 그런 영상이잖아요.
요거는 아주 촬영을 잘 한 영상들, 그러니까 음악 좋은 거 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화면 보호기 같은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왜 이런 세 가지가 나오느냐 하면요, 제가 요거 PPT 만들 때 AI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봐 라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AI에 자기의 추론만 한 게 아니라 제가 데이터로 던져놨던 여러 가지 데이터 학습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준 거예요. 자, 이게 뭐 핵심적인 건데, 저는 이런 결과는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약간 두리뭉실한 거잖아요. 뭐 점집에 가가지고 정성이 부족해 이런 얘기를 듣는 거하고 그냥 똑같다라고 그냥 볼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요거 보시면 알아요. AI로 만드는 영상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AI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고, 이 AI를 다루는 사람들의 좀 특징들, 제가 그 강의파리들 이 하는 영상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강의파리로 통해서 그 사람들이 소개하는 어떤 2025년도까지의 돈 벌던 영상들, 그리고 그 강의파리들한테 뭔가를 배워서 이제 뭘 좀 해볼까 하고 끌적끌적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올리고 있는 AI로 만든 영상들을 살펴보면 어떤 부분이 제일 아쉽냐 하면요, 창의력이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뭐 예를 들면 김햄찌가 잘 됐다 그러면요, 다 그냥 그거 만들고 있어요. 햄스터 대신에 뭐 강아지가 등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약간 바뀌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AI로 기술력은 좋아졌어. 영상을 못 만들던 사람들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돈을 써가지고. AI 공짜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쓰고 월 구독료를 많이 쓰고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처음에 했던 사람들은 그 AI의 신기함 때문에 조회수를 얻고 돈을 벌었던 시절이 잠깐 있었습니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근데 이제는 다 할 줄 알게 돼버려요. 강의 듣고 뭐 유료 강의, 뭐 무료 강의, 책 보고 이제 다 하잖아요, 그죠? 유튜브 조금만 찾아보면 금방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돈이잖아요, 돈. 크레딧. 한 달에 29,000원 내지 뭐 이렇게 돈을 내고 이제 비오라든지 소라라든지 해서 영상을 막 만들잖아요. 이거를 내가 끝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창의력이 없기 때문이죠. 창의력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AI라는 툴을 던져줘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를 계속 뺏겨요. 계속 뭘 찾아보는 거죠. 뭐 유튜브에서 지금 조회수 잘 나오는 쇼츠 같은 거 막 이렇게 검색해주는 그런 사이트들 많거든요. 그냥 그거 찾아가지고 계속 비슷비슷한 거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거 한두 개만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AI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 앞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나의 경험, 개성, 창의력, 이 창의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 하는데 별거 없어요. 창의력은요, 남은 경험해보지 못한 나의 경험이 결국은 창의력입니다. 나의 경험으로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나 창의력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지만, 내 얘기를 들어주면 돼요. 아니, 나의 얘기 누가 들어주지?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 보세요. 안 봐도 되는 그런 브이로그들, 안 봐도 되는 고재영의 100일 동안 뭐 잠 안 자기 이런 거 안 봐도 되잖아요. 근데 보잖아. 왜?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창의성 때문에 내가 보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인간적이다. 이걸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르네상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유튜브에서도 이걸 원하고 있고, 예전처럼 뭐 AI 기술이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내가 노력을 해서 나의 진정성과 창의성이 들어가 있는 컨텐츠를 AI가 그걸 찾아내고 발굴을 해서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 딱 떠먹여주는, 예전에는 검색해서 결과가 나오면 내가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였잖아요, 그죠? 여기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검색 결과를 이만큼 찾았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 고르세요 라는 게 예전의 방식이었다. 그러면 AI는 네가 원하는 답이 이거야, 자 딱 이거 먹어, 이런 거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 여러분들 어때요? 저는 이 기회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허들이 높게끔 유튜브가 바뀌었네 라고 생각이 드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진정성이라는 거 사실 이거 어렵습니다, 그죠? 창의성 어려워요. 기술은 배우면 되지만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한테 재미를 주고 도움이 되게끔 하는, 풀어나가는 방식이 힘든 거죠. 이거는 해서 부딪히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좋아진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쓰레기 같은 컨텐츠는 유튜브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될 거다. 이거는 환영할 만한 사실. 그래서 이 쓰레기 같은 컨텐츠를 양산하는데 일조했던 강의 사기꾼들이 사라질 거다. 물론 사기꾼들은 태고적 이유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주춤하게 될 것이다. 이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보고요.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고를 해서 유튜브가 앞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하고 방향성을 한 번 더 짚어보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때까지 해왔던 사람들은 유튜브가 싫어하는 것들, 그리고 내 채널이 죽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정답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유튜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유튜브가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가진 건 없는데 그래도 시간은 좀 있는 사람들 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부업의 길이 열려 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제약이 없잖아요. 그죠? 차별도 없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이제 컨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건데, 이 컨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들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아무도 모릅니다. 왜 모른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경쟁력은 나만 가지는 거라서 내가 이걸 남한테 백날 알려줘봤자 그 사람하고 안 맞아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맞춤식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부딪혀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뭐 잘 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런 강의를 듣는 거 괜찮다고 봐요. 뭐 이게 고액이든 어때든 뭐 유료든 간에 들어보는 건 괜찮은데, 기술을 알려주는 거 듣는 건 괜찮습니다. 기술. 그냥 이거는 뭐 주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객관적인 거잖아요. 기술을 알려주는 거는 들어도 돼요. 그런데 자기의 경험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유튜브 잘 되더라, 돈 벌 수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케이스는 그 사람은 잘 될지언정 나는 안 된다.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나한테 대입시킬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부딪혀야 되고요. 내가 아무리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읽고 샘 올트먼의 전기를 읽더라도 내가 챗 GPT의 창업자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들만의 세상이 있고 나의 세상이 별도로 있고, 내가 잘 돼서 전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남의 힌트를 뭐 돈 주고 산다, 그 정말 헛짓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